작가가 되기 위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쓰고 폐기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 물품을 정리하고 가끔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는 조용히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면서 하루를 온전히 글을 쓰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매일 하루에 3개씩 쓰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꾸준히 매일 업로드를 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게시글 수는 5,000개가 되었고 팔로워 수는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글을 엮어서 낸 책은 50만 부가 팔렸고 콘텐츠의 노출수를 모두 다 합치니 10억 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무엇이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을 뉴미디어 1호 크리에이터, 작가, 출판사 사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손힘찬 작가의 이야기를 평범히 곧 무기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힘찬 작가는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 이하의 출생, 평균 이하의 생활, 아무 소질도 지니지 않는 평균 이하의 사람, 오직 노력만으로 한계를 뚫기 위해 살았다. 평균 이하의 출생, 그는 일본의 아버지와 한국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정서적으로 보살피기는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커져갔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왔을 때 학교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차별, 따돌림을 당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균 이하의 생활, 앉기만 해도 공간이 꽉 차 보이는 좁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을 쓰지 못하고 비가 오면 고스란히 실내에 물이 떨어지는 집이었죠. 가난한 집은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 처음 종합심리 검사를 하니 IQ 부분에서 67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인플루언서, 작가로 인정받고 감성지능은 뛰어나다고 느끼지만 당시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범함이 부러웠습니다. 평범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 가난을 끊고 싶은 마음에 그는 반드시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됐습니다. 아주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기계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에게 성공 이야기는 한 가닥 신라 같은 동화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울의 심연에 가라앉을 것만 같아서 스스로 멍청한 인간이라 불평만 할 것 같아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식을 겉핥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자 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는 지식입니다. 그는 2번째 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똑똑하지 않았기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궁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라는 뜻의 궁구하다는 손힘찬 작가의 만트라가 되었습니다. 평범히 곧 무기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리하는 것을 반복하여 궁구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경지에 오르는 법은 이를 반복하는 길 말고는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비범하고도 찬란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난 평범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깊이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아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덩어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글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습니다. 글 쓰는 것이 좋았기에, 궁구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에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에이터이자 작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며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 강의, 크리에이터의 강의라면 경쟁사든
자신보다 팔로우 수가 적든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한 개 만들기 힘들어할 때 그는 하루에 3개씩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는 것이 쌓이고 글이 쌓였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고 이해의 깊이가 달라졌고 표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평균 이하의 삶에서 시작했지만 이른 나이에 작가가 되고 출판사 사장이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손임수 작가는 독자에게도 글을 써보라고 콘텐츠를 만들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지식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알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영향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불편함, 평소에 들었던 생각, 자주 빠져드는 감성 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타자들의 결핍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일단 얕게나마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깊이 파고들 것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 얕게 들어갑시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더 알고 그걸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평범히 곧 무기다를 읽다 보면 꾸준함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재능이나 성공법에 가려져 가치가 희석된 꾸준함이 얼마나 확실한 성공 전략인지 알게 됩니다. 책은 꾸준히 해도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습관이 되어도 숨쉬듯 일상이 되어도 괜찮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도 5년, 10년 동안 이 일을 매일 해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드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일을 찾았다면 이제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년, 10년간 꾸준히 하면 느리더라도 깊이를 더해가면 본연 찬란한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